XRP는 한동안 SEC와의 소송 문제로 큰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2020년 말에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이후 많은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미국 법원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XRP를 거래하는 건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부분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브라질 ETF 승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 출시가 아니라 XRP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XRP 현물 ETF가 세계 최초로 브라질에서 정식 상장됐습니다. 이때까지 XRP 선물 상품이 출시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ETF라는 단어는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구조인지, 왜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를 통해 우리가 왜 이걸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ETF란 상장지수 펀드를 말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 개념은 간단합니다. 주식처럼 증권사 앱으로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 안에는 특정 자산의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직접 사고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비트코인 ETF를 사면 그 가격 변동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조는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규제와 내부 기준 때문에 직접 코인을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브라질에서 이 XRP 현물 ETF가 먼저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B3와 해시덱스인데, 먼저 B3는 브라질 최대의 증권 거래소로 브라질 상파울로에 위치해 있는데 남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금융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나 미국의 나스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이미 암호화폐 관련 ETF를 다수 상장한 경험이 있고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유연한 규제 환경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ETF를 운영하는 해시덱스는 브라질 기반의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 지수 기반 ETF를 개발하는데 강점을 가진 회사로, 이전에도 나스닥과 함께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를 출시한 적이 있어요. 즉 암호화폐 ETF 분야에서는 아주 선도적인 회사죠. 이번 XRP ETF의 정식 명칭은 해시덱스 나스닥 XRP 지수 펀드고 티커는 XRPH11입니다. 여기서 티커란 증권이나 ETF처럼 상장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부여하는 고유한 약칭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티커는 005930이고 테슬라는 TSLA죠. XRPH11 역시 브라질 B3 거래소에서 이 XRP ETF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고유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ETF는 단순히 XRP 가격을 추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펀드 자산의 95% 이상을 XRP와 관련된 실물 자산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실물 자산이란 말 그대로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XRP 코인을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 펀드는 차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XRP를 직접 사서 펀드에 담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또한 일부는 XRP를 기반으로 하는 현금성 가상자산 또는 매우 밀접한 파생 상품에도 일부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펀드는 진짜로 XRP를 사서 보유하면서 그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구조라는 거죠. 기준 가격은 나스닥이 제공하는 NQXRP 지수를 따르는데, 이 지수는 글로벌 거래소의 XRP 현물 가격을 평균화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격 신뢰도도 꽤 높습니다. 수수료 구조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연간 0.7%의 관리 및 배포 수수료, 그리고 0.1%의 수탁 수수료만 발생하는 구조로 일반 ETF 평균 수수료와 비교해도 꽤 저렴한 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규제를 받는 기관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XRP는 한동안 SEC와의 소송 문제로 큰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2020년 말에 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이후 많은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미국 법원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XRP를 거래하는 건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부분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브라질 ETF 승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 출시가 아니라 XRP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미국에서도 XRP 현물 ETF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같은 여러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SEC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SEC는 이번 연도 10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미 미국에는 XRP 선물 ETF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 ETF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브라질 사례는 미국에도 압박을 줄 수 있겠죠.
실제로 투자자들은 브라질도 승인했는데 미국이 못할 이유가 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SEC가 판단하는데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만약 미국에서도 승인된다면 그때부터는 XRP가 글로벌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전환점을 맞게 되겠죠. 이때까지 올려드렸던 리플 영상에서도 저는 여러 번 기관 자금의 유입을 강조드렸습니다. 코인 가격 상승은 단기 이슈보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을 때 진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ETF는 바로 그 가능성을 눈앞에 가져온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연기금, 보험사, 대형 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보관과 규제 이슈 때문에 XRP에 직접 투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ETF는 제도권에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몇 퍼센트 오르고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엄청난 슈팅이 되겠죠. 브라질에서 시작된 XRP 현물 ETF는 단순한 상품 하나를 넘어서 규제기관, 투자자,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기준과 신뢰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바라보는지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이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지에 따라 XRP의 입지는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도 최근 시가총액이 상승한 것처럼 가격 흐름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전환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계단식 상승을 해주면서 위에 있는 매물대를 하나씩 소화해주고 있는 그림인데 위로 현재 매물대가 많다 보니 쉽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매물대를 소화해주면서 계단식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상승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더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빨강 추세를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 선을 건드렸을 때 강한 탄력으로 가격이 위로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최대한 지켜주면서 상승해주는 게 그림이 예쁠 것 같고 맨 위에 빨간색을 뚫었을 땐 상승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여기를 지켜주지 못했을 땐 이전에 차트 분석해드렸었던 삼각수렴 상단까지는 단기간 열어놓고 봐야 하고 이 구간마저 뚫릴 경우에는 그 아래 단기 하락 추세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손절을 해버리고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게 손익비가 좋으실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상승 채널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받아주는 추세를 지켜주지 못할 경우 그 한 칸 아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고 여기가 뚫릴 경우에는 아래 2달러와 1.9달러 부근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두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투자자들도 단순히 가격 움직임에만 관심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제도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판이 바뀌는 그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그렇듯 단기적인 소문보다 구조적인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번 이슈 역시 그런 관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고요.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또 영상에서는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 부분들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에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